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운동 후에 또는 운동 전에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가지고 몸속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막아줘야 한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기능의학을 조금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비타민C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비타민 C가 운동 전에 바로 먹거나 운동 직후에 먹는 경우에는 운동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임상 핵심 연구 세 가지가 오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보충제를 무작정 먹게 되면은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한 1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운동을 할 때는 운동 바로 직전이나 운동 직후에는 비타민C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은 활성산소가 생기잖아.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항산화제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또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 활성산소 노화 손상의 주범이다. 그래서 비타민 C, E를 보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활성산소를 막아줘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임상 연구,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전혀 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제 의문 중에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이냐, 그리고 활성산소가 무조건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염증과 그런 면역 반응이 생길 때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세균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염증을 이제 끝내는 그런 반응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항산화제를 먹어가지고 수치를 낮추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운동하는데 이제 운동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항산화제 섭취 타이밍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50대 뭐 남성이 6개월 동안 헬스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는데 주 4회 헬스장을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직후 비타민 C 1000mg, 비타민 E도 400 IU 정도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육량이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그래서 혈당이 근육에 빨리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죠. 조금만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혈당이 아주 잘 조절이 되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질 수 있고요. 뭐 체지방 변화도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비타민 C랑 이제 비타민 E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게 되시면은 이제 운동 효과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 보충제가 왜 운동을 차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세계 핵심 그 임상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인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C나 그 비타민 E를 어떻게 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직전, 직후 고용량 비타민 C, E 보충제는 운동의 건강 효과를 차단한다고 하는 결론으로 세우고 있는 이 핵심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요 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직전, 직후입니다.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직전, 직후에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메가도즈를 하다 보면은 구분 없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 효과가 차단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운동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항산화제로 사라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제가 그 사람에서 그 운동을, 육체적인 운동을 했을 때 건강을 촉진하는 효과를 차단했다고 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건강한 젊은 남성 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기간은 이제 운동을 이제 한 4주 정도 하게 되고,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를 1000ml 400IU 정도 하루에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슐린 이제 포도당을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생검을 해서 유전자 발현, 단백질이 어떻게 잘 생기는지 그거를 보는 과학적인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으로 이제 의사들이 주류의학에서 좋아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네 그룹으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성 39명, 요 19세에서 28세 평소 운동 안 하는 사람으로 했고요. 무작위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가짜 약을 줬어요. 예, 첫 번째 그룹 10명. 두 번째는 운동을 하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가짜 약을 준 그룹,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비타민을 준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니까 아주 좀 비교하기 쉬운 그런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주간 어떤 운동을 시켰냐 하면은 이제 표준화된 복합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데 어, 어,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총 4주 했으니까 한 20번 정도 운동을 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할 때 80분 정도 운동을 했고, 지구력하고 근력을 혼합해서 운동을 했고, 최대 심박수를 한 70에서 85% 정도 강도로 운동을 했다. 그리고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는 한 1000ml, 비타민 E는 400IU, 그리고 가짜 약은 이제 동일한 맛과 외관, 모양을 가진 가짜 약을 이용을 했고, 환자는 이게 가짜 약인지 비타민 보충제인지 전혀 모르죠. 복용 시점은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절반씩, 이제 비타민 C 500, 비타민 E 200IU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시작할 때부터 4주 내내 이렇게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비타민 C와 같은 이런 비타민 C와 항산화제를 복용을 했는데 운동 효과가 좋아졌느냐, 운동 효과가 나빠졌느냐, 이거를 수치를 보고서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했나? 그래서 뭐 대사, 분자,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을 했고요. 고인슐린, 그 다음에 정상 혈당 클램프라고 하는 요 방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인슐린을 주입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포도당 주입량이 많으면은 이제 어, 더 많이 인슐린이 그 감수성이 좋아서 혈당이 잘 조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인슐린하고 그 포도당 주입의 그 관계를 보면서 혈당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는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세포 안으로 인슐린이 잘 들어가게 되면은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인슐린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당이 이제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혈액에 이제 혈당이 부족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당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양하고 주입된 인슐린 양하고 필요한 그 포도당 양의 관계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인슐린이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육에 생검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PGC 이런 외측 관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바깥쪽 근육의 조직에서 채취해서 PGC1 알파와 같은 이런 단백질을 발현되는 양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 스트레스 마커도 이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한 그룹만 좋아졌고 나머지 비타민을 같이 먹은 그룹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는 운동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어,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만 한 그룹은 이제 운동 전에는 둘 다 이제 100으로 시작을 했고요. 운동만 한 그룹은 인슐린 감수성, 혈당 조절 잘 되는 게 124로 올라갔는데 이 비타민 C하고 E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102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 올랐고 운동만 한 그룹은 2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만 먹었는데도 운동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었다. 즉 운동을 그렇게 하루에 아까 85분 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5주간, 네? 5주간 그렇게 했는데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특히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비타민 C를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먹게 되면 이렇게 운동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들이고 시간 낭비하게 되죠. 체력 낭비하게 되죠. 뭐 돈 낭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 타이밍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 운동 직전이나 직후에는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몸 안의 항산화 시스템도 이제 비타민이 차단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PGC1알파, PGC1베타, SOD, 뭐 글루타치온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그 운동한 그룹에서는 다 상향 조절돼서 분비가 잘, 단백질 발현이 잘 됐는데, 잘 만들어졌는데, 비타민 C를 먹은 그룹에서는 이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도 관련이 있고, 에너지 대사, 그리고 그 항산화 시스템, 글루타치온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중요한 효과가 있는 성분들인데 운동을 했을 때는 이게 잘 분비가 되고 발현이 됐는데 운동을 하고 항산화제를 먹었더니 이게 몽땅 다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함부로 항산화제를 운동을 할 때는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11주 지구력에도 이제 지구력만 가지고 한 그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지 않았다. 항산화 그 보충제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 C와 E 보충했을 때 지구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세포 안에 적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 54명 무작위 이중 맹검으로 했고요. 11주 지구력 그 인터벌 달리기랑 이제 정속 주행으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요. 비타민 C는 비슷하게 섭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생검을 해가지고 요런 단백질 검사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이렇게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인터벌하고 일정하게 달리는 거, 점진적 강도 이런 게 증가를 했고요. 11주 동안 운동을 했고, 빈도를 이제 일주일에 3, 4회 정도 했고, 유형일은 이제 고강도 달리기, 인터벌 달리기를 했거든요. 4분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걷고, 요거를 이렇게 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한 거고요. 지속주는 이제 그존 3 정도 되는 달리기로 심박수 존 3 구간에서 이제 1시간에서 한 75분 정도 달리는 거. 그다음에 장거리 저강도는 이제 존2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90분 이상 달리는 걸로 해서 강도는 그 최대 산소 소모량을 70에서 95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력을 위해서,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달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보충제는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C 1000ml, 비타민 E를 235mg 정도 복용했고, 이거를 이제 반씩 나눠가지고 운동 전에, 운동 후에 이렇게 섭취를 했고요. 가짜 약 동일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비타민 군은 27명, 가짜 약군은 27명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점에서 생검을 했고 다중 분자 마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 측정을 했고 이제 끝날 때쯤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 수행 능력이 좋아졌는지 이런 운동을 했고요. 이런 걸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단백질은 이런 검사를 했고 산화 환원 마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증가가 이제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언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먹었을 때. 기본값이 100이라고 하면은, 기저값이 100이라고 하면은,
운동 후에 COX4라고 하는 COX4라고 하는 단백질은 154로 이렇게 54% 늘어났는데 비타민 C를 먹어버렸더니 108로 줄었죠. 확 줄어버리네요. 운동 효과가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단백질도 운동 후에는 138로 38%가 늘어났는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112로 이렇게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운동을 해도 그 지구력 적응에 해당되는 능력치가 그 효과가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E, 항산화제를 먹을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은 그룹에 후속 연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32명 10주 근력 트레이닝을 했고 또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섭취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 합성 신호를 보는 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주간 운동했고 주 3, 4회 이제 스쿼트,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3, 4세트씩 7에서 10회 정도 이런 운동을 했고 이제 운동 직전, 직후에 이렇게 비타민 C하고 섭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비대 신호를 이제 그 mTOR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제 인산화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허벅지 바깥쪽에 바깥쪽 허벅지 근육에 이제 근육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단백질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근육이 잘 늘어나는지 이런 이제 단백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결론은 이제 건강한 젊은이라면 좀 피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산화환원 신호를 이제 차단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죠. 비타민 C와 E가 근육 적응에 필요한 레독스 신호가 이제 산화환원 신호가 완전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응한다는 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적응을 한다는 것은 근육의 힘이 세지고 근육의 이제 근육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단백질 합성 경로도 차단을 하게 되고 장기적인 적응에 이제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비대 장기적으로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커지는 데 있어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와 E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젊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이제 노인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에 한해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운동 효과를 보려면은 마찬가지로 이왕 운동 효과를 보시려면은 그 운동 타이밍에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호르메시스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비타민 C 전문가나 의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야지 우리 몸에 적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손상으로 넘어가지만 약간의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이고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상태인데 무조건 산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비타민 C 먹어가지고 뚝 떨어뜨려 버리니까 운동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도 문제고 운동을 지나치게 막 3시간, 4시간 과하게 운동하는 것도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몸이 손상이 되겠죠.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좀 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 범위에서는 오히려 세포가 건강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인데 그거 자체를 비타민 C를 먹어가지고 차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독이 아니다. 독이 아니라 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산화 스트레스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오늘 영상 중에서 요 개념을 잘 가지고 가시는 게 건강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운동 직전이나 직후에는 먹는 것을 좀 피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에서 적응의 흐름은 이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수축하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면은 ROS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세포에서 반응들이 생겨요. 전사인자가 활성이 되고 아까 요런 PGC1알파, NRF2, AMPK 같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좋은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지구력이 세지고 근육세포의 지구력이 세지고 근력이 좋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비타민 C하고 E가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다. 그래서 ROS 신호가 꺼지면은 이 뒤에 단계가 당연히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를 함부로 아무 때나 먹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핵심 분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조절하고 항산화 마스터 시스템이고 그리고 에너지 센서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하고 인슐린 감수성, 자가 포식을 활성화하고 이런 항산화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비타민 C가 생성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수학 문제를 좀 혼자서 열심히 끙끙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풀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풀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정답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공부를 어, 혼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쉽게 쉽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항산화제는 무조건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용량도 문제지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형태도 영향 주지만 타이밍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할 때 이런 음식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형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고용량을 운동 직전하고 직후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즉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다. 우리가 맥락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을 해야지 늘 일정하게 상황은 변했는데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을 위한 비타민 C 항산화제 보충하는 방법은 보충 운동 시간과 운동과 시간을 이제 비타민 C 섭취하는 시간을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직전 직후는 피하고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 한 4시간에서 6시간은 떨어뜨려서 다른 식사 때 복용을 하자. 그래서 운동을 했으면은 한 6시간 정도 지나야 되면은 다음 식사 때 정도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 이상 떨어뜨리려면은 보통 이제 그날 운동을 했으면 이제 다음 날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서 운동 효과를 봐야 되는데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먹어가지고 운동 효과를 상쇄시키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운동을 했으면은 오후 저녁에 먹으면 될 거고요. 낮에 운동을 했으면은 뭐 저녁에 운동을 했으면은 다음 날 먹으면은 6시간 정도 충분히 지나게 되고 활성산소가 몸을 자극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먹어가지고 운동 효과를 상쇄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건너뛰자.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활성산소가 이렇게 분비되고 또 그런 단백질이 활성화될 때 작용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운동의 활성산소는 독이 아니라 신호다. 좋은 신호다. 세포를 자극하는 좋은 신호다. 활성산소가 커져야 항산화, 인슐린 감수성,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질 수 있다. 고용량 보충제는 그 신호를 꺼버릴 수 있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고용량 항산화제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일반인들은 떨어뜨릴 수 있고 고령이나 환자나 회복기에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말아야죠. 예, 운동을 좀 적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바로 먹는 건 좋지 않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지키고 싶다면은 고용량 비타민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는 운동과 시간을 떨어뜨려서 섭취를 하자. 운동 종료 후 최소 3시간, 가능하면은 대여섯 시간은 지난 다음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 자극의 핵심인 레독스 신호가 운동 직후 3시간 사이에서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 기회를,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한 그 작용을 우리가 굳이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피해서 우리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섭취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마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다르고 있을 거고, 지금도 아마 이런 운동하면서 바로 비타민 C 같은 거를,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시켜 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그 항산화제 열심히 운동 후에 먹고 있는 분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영상으로는 이제 약 주사 없이 골다공증 치료한 그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는 요 영상이 있으니까, 골다공증으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요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요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분들도 이제 비타민 C를 먹을 때는 운동 직후와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